트럼프는 침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대한민국이 듣기엔 가장 날카로운 외교적 경고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이재명의 건방에 하늘을 찌르다 제대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침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끝내고 아직 트럼프의 축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제대로 밝히고 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은 시작되었다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70회 현충일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영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단지 헌화하고 묵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죠. 오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직시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의 의미부터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로 지킨 자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56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국가 기념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죠. 그리고 오후 10시에는 전국에 묵념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지 과거의 희생만이 아닌 지금 대한민국에 직면한 안보적 위기 그리고 외교적 고립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들 중공군의 개입 알고 계십니까? 이건 한반도의 비극을 극대화했습니다. 100만 중공군이 몰려왔죠. 100만입니다. 100만. 100만의 중공군이 북한군을 도와서 남한 침공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군 3만 7천 명, 유엔군 15만 명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지만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날아왔습니다. 전사자만 해도요, 이 국군이 13만 7,899명입니다. 민간인 포함해서 전체 희생자가 250만 명에 달한다라는 거죠. 단순한 전쟁 아닙니다.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킨 피해 역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 세력을 지원했던 중공과의 우호를 외치면서 쉐쉐 북한의 불법 송금을 주도한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처한 역사적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죠. 연평도 포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목함 지뢰 사건은 결코 과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죠. 그런데 북한의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이 질문을 회피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이 이재명이 손에 맡긴 결과는 이제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침묵은 외교적 징벌입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으로 김영윤TV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동영상은 별도로 운영되니 가입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의 침묵은 외교적 징벌입니다. 제대로 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이 6월 4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장 중요한 축하 메시지가 빠졌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축전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전 정권 바이든도 백악관도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누락이 아니죠. 제대로 계산된 침묵이다. 전략적 외교 징벌이다 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소식을 받자마자 철강 관세 부과 25%에서 50% 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환율 바짝 오르겠죠. 이 모든 조치가 뭐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선 직후에 타이밍에 맞춰서 발표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트럼프가 한국 좌파 정권에 대한 불신과 무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이건 말이죠. 이제 반미 외교와 외교 고립에 자충수를 둔 이재명의 지난 역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취임식에 말이죠.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의도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언론은 이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보수 매체는 말이죠. 이재명의 반미적 언사로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발언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는데요. 미국을 한반도 분단국의 책임국으로 이야기한 이재명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다 라고 지칭한 내용까지도 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미국의 보수층의 분노를 자극한 겁니다. 트럼프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재명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무시한 만큼, 그러니까 미국을 무시한 만큼 트럼프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제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바로 미국식 실용 외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재명이 인선한 그 인사들을 보면 이 이재명의 외교의 노선은 명확한 겁니다. 김민석을 가장 가까운 대통령 2인자로 앉혔습니다. 반미 테러리스트죠. 아마 김민석은 미국에 못 갈 겁니다. 입구 컷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아마 이재명 또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미국에 입구 컷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 국격 훼손, 쪽팔림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에서 노무현 시절의 외교 라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동영이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많은 분들이 싹해찬이 뭐 이재명 다음에 실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라인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외교 라인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강금실이 이번에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았죠. 그것만 봐도 이재명은 문재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정동영, 과거의 대북 퍼주기 상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개성공단이 이 정동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남북 에너지 협력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건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으로 친북 외교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신호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요, 북한에 송전선을 깔고 전기를 보내주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와 맞닿이 들어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죠. 자, 이재명에게 아직 트럼프가 전화 한 통 없다라는 것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발발 떨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이재명의 패싱을 공식화하는 사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대한민국 상황에서 치명적인 겁니다. 한 사람이 그냥 뭐 왕따 당한다 이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와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단지 한 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G7 중 중국 시진핑만 축전을 보냈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트럼프가 전화를 안 하는데 그런 게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나 벨라루스, 루카센코 정권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2018년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재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마두로를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고 모든 외교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벨라루스의 루카센코가 육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 그 리스트에 대한민국의 이재명이 추가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이 2025년 GDP 기준으로 말이죠. 경제력도 세계 13위입니다. 2024년 IMF 기준으로 말이죠. 기술력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반짝거리는 게 뭡니까? AI 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조선업. 핵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알짜배기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이재명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군사, 경제, 기술 전 분야에서 G20 핵심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가져올 외교 고립은 국제적인 위상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외면하면요, 안보는 붕괴됩니다. 트럼프가 이미 1기에서 문재인 정권을 맞봤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고 이재명 정부, 또 좌빨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반미 노선을 계속 고수한다라고 하면 이 문재인보다 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군사적 공백이 생기겠죠. 정보 자산은 상실합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고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북한의 북핵 억지력을 상실합니다. 삼중고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대가는 국민이 오롯이 치르게 생겼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외교적 고립과 안보 붕괴, 오직 내부 보복 정국으로 상쇄하려고 하는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두드러 맞고 집안에서 온갖 화풀이를 다 하고 있는 격인 것 같은데요. 언론 탄압하고 있죠. 보수진영 탄압하겠다라고 특검 3개 통과시켰습니다. 특검이 뭡니까? 정권의 힘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특검을 발의하는 건데 이미 입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해 놓은 사람이 특검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국민에게 그냥 보여주기 용으로 국민에게 그 왜곡, 선동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이 맹수들하고 싸움시키면서 죽이고 막 서로 살인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흥분케 했었죠. 거기에 집중하게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특검을 통과시키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쇼질하고 선동하고 왜곡하고 보수는 괴멸하고 개딸들, 개아재들은 환호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보복정국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가는 국민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가 오를 겁니다. 환율은 불안해지겠죠. 국방은 허약해집니다. 외교는 고립됩니다. 대한민국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된 외국 기업들은 한국을 이어갈 겁니다. 대한민국은 불안불안, 경제는 폭망. 이것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재명을 뽑은 손모가지들 정말 어떻게 꺾고 싶습니다. 이재명을 뽑은 손이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이 도달했다라는 거죠. 좌파 정권은 결코 무책임한 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한 표가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이죠. 외교는 감정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감정적으로 외교를 풀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흥분시켜서 폭망한 대표적인 나라 필리핀. 국민 선동하면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었죠. 그리고 미군 철수하자마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난리를 부리다가 바로 중국의 남중국해 침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에게 빌고 빌어서 주둔을 다시 얻었고 안정을 찾았지만 그렇게까지 2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외교적 위기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 위기가 이재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위태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침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대한민국이 듣기엔 가장 날카로운 외교적 경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재명의 외교적 건방, 이거 반미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금부터 그 대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은 다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이재명을 뽑은 바로 그대들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번영 한순간에 폭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혹독한 대가를 국민이라는 이유로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게 죽을 만큼 억울합니다. 뻔하게 보인 부정선거로 정권을 뺏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성명도 나오지 않는다. 싸움의 의지조차 없다라는 게 정말 한심합니다. 이제는 진짜 국민이 나서서 싸워야 될 때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TV였습니다.